신인류가 어디서 탄생했느냐? 중앙아시아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예, 참 놀라운 얘기죠. 예, 신인류. 우리 신인류의 조상이 바로 여기서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중국의 지금 이 신강성. 예. 우리 환단고기, 원동족의 삼성기가 바로 여기서 우리 역사가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 예.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인류가 여기서 탄생했는데 언제? 48,000년 전에. 예. 근데 무슨 개벽다구 같이 뭐 70만 년 전이니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전혀 역사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예. 이홍규 선생님은 을지병원의 그 유전 의학을 전공하신 유전 의학 과장이십니다. 예. 이분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유전 그 공학자시죠. 예, 이분이 의사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자기가 유전 과학을 하다 보니까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국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국사 교과서에는 한반도와 주변에서 살던 구석기 문화를 만든 인류가 한국인의 조상이 되어 중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를 만들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단군이 나타나서 고조선을 세우고 이어 그 후손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건국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제가 앞에서 본 겁니다. 예. 우리 연표에서 본 내용이죠. 예. 일종의 다지역 기원설이다. 그런데 과학자, 특히 유전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 예.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최근에 유전학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약 20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나서 약 5,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이다. 이건 사실은 이제 지금 서구 역사학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글자 몇 개 좀 바꿔야 됩니다. 현생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 이렇게 하면 안 맞고 호모사피엔스 아프리카 기원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습니다. 예. 호모사피엔스 아프리카 기원설. 예. 우리의 조상인 단군도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언제 아프리카에서 생겨났고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가. 예. 그 뒷장 보시겠습니다. 예. 예. 뒷장에서 그 중간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브라이언 페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고고 인류학자가 만든 인류사 연표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스캔을 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조금 아랫부분에 보면은 73,500년 전 얘기가 나옵니다. 73,500년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는 토바산 화산 폭발로 수많은 인간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동 지역에서 현생 인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73,500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토바산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한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질학자들도 다 검증을 했죠. 예. 그때 이제 화산이 폭발할 때 얼마나 이 큰 화산이 폭발했느냐. 그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성층권은 뭐냐 하면은 우리 지구의 대기권하고 우주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층권은 중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화산재가 성층권에 대량으로 유입이 됐으니까 이 화산재가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반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이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 이 지구의 기온이 1도, 2도 변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구의 온도가 한 5도가 내려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 겨울이 1년에 8달에서 9달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겨울이. 예. 그리고 한겨울에 평균 기온이 영하 70도를 넘게 되는 겁니다. 예, 영하 70도. 그러니까 동물도 살기 어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예. 이때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시 인류가 멸종을 하는 겁니다. 예, 다 죽은 겁니다. 특히 누가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갓난 애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류는 옷도 없었잖아요. 동굴에서 살 때입니다. 예. 더군다나 호모사피엔스는 이 시절에 불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 동굴에서 겨울에 어린애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하 70도가 넘는데 옷도 없이. 예? 그 뭐 토끼 가죽 몇 개 덮어놨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인간이 다 죽은 겁니다. 예. 실제로 뭐 우리 과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제 뭐 한 70%가 죽었다. 그래도 다 죽이 나고 누군 살아남았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후 재앙이 와서 이 사람이 벌써 한 50%가 죽잖아요. 나머지 50%는 못 사는 겁니다.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예, 아직도 우리 그 과학은 뭐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순식간에 100만 죽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이때, 예, 한반도에 살던, 중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그 사람들은 다 멸종이 된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70만 년 전이니 뭐 이런 얘기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유전자도 주지 못했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못 남긴 겁니다, 우리한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몽룡이나 우리 주류사 학자들은 70만 년 전부터 살던 사람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예. 예, 조금 더 내려가서 이 책의 첫머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고학에서는 현생인류, 즉 신인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후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한다. 이전에 중기 구석기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롭고 발전된 기술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구석기 문화의 주인공이 직립인이었다면 중기 구석기 문화는 네안데르탈인이 주인공이었고, 예, 이러한 것들은 2010년 이후에 이제 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안데르탈인이, 예, 사실 우리한테 문화를 전수해 준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현대 인류는. 예. 이제 그런데 정작 신인류가 나타난 아프리카에서는 신인류가 지금까지 서양 학자들은 이제 신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부시맨과 피그미족과 같이 아직도 수렵 채취 생활, 아직도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생활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이 이 중앙아시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아시아. 예,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환단고기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지역에서, 예, 이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지역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 해부학적 생김새가 똑같은 신인류가 사실은 해부학적 생김새가 다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150cm를 넘지 못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리고 두개골 용량이 원숭이보다 조금 큰 정도, 1200cc에서 1300cc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나빠서, 호모사피엔스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원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하고 신인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규 박사는 지금 이제 서양 학자들이 정리한 걸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 생김새가 똑같은 신인류가 주인공이었던 5만 년 전 후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체주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신인류 또는 행동 양식이 현대적인 신인류라고 구분해 표현하고 있다. 생김새는 같은데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왜 5만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났을까?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이용규 박사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환단고기를 보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4만 5천 년 전부터 5만 년 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5만 년 전 이전 사람들은 돌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돌밖에. 돌을 투박하게 깨서 뭐 그걸로 그냥 뭐 쓰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쯤에 들어오면은 우리 인류가 갑자기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끝에다 구멍을 뚫고 바늘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의복을 어떤 형태든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활을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활을. 예. 이거 앞에 있는 인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사실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서구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는 백인 민족 우월주의에 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사니까 백인들이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를 우린 모르시는 겁니다. 백인들이요, 우리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내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자기네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인류 문화가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아니, 황색 인종이 사는 땅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지금도 역사책을 왜곡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백인 민족 우월주의를 크게 침해한다.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구약 성경에 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은 거기가 가톨릭을 믿거나 뭐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입니다. 이분들은 뭐 성경을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인류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동,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신인류의 조상이 거기에 있지 않고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성경이 무너져야 되니까. 예. 이것이 이제 서양학자들의 고민입니다. 두 가지의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서양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1900년 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900년 초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제 이 후기 구석기 문화가, 후기 구석기 문화가 바로 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약 4만 5천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북위 40도선을 따라서 이 동서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서양학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 문화가 여기서 탄생을 하니까 신인류도 행동 양식이 전혀 다르니까 앞에 사람들하고 그 신인류도 여기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사실대로 하려고 하니까 백인민족 우월주의에 반하고 구약 성경에 안 맞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 역사를 약간 비틀어 놨습니다. 예, 밑에 좀 내려가서 45, 46쪽 바로 아래쪽 후기 구석기 문화를 처음 만든 것이 신인류였고 네안데르탈인의 무스테리안 문화보다 월등했다. 이 문화의 형성 과정에 네안데르탈인의 영향이 있었다. 이 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시베리아로 퍼져나갔다. 최소 3그룹 이상의 신인류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 딱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서 북위 40도를 따라서 예,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또 같은 책 57쪽 밑에 37쪽은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네안데르탈인이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멸종했다는 것, 유럽과 알타이 지역까지만 살았다는 것, 이들이 만든 문화가 중석기 문화라는 것 등이다. 뒤에 몽골리안의 기원을 다룰 때 이런 사실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지금 설명하는 요거만 가지고도 2시간을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고.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 거기서 인류 문화가 시작이 돼서 퍼져나갔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용규의 같은 책 37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를 쓰신 게 언제입니까? 예. 1940년 예, 그때 신채호 선생님이 상당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무슨 얘기 말씀을 하시느냐?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은 우랄 어족과 진화 어족, 진화 어족은 중국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가지로 나뉜다. 그중 조선족과 흉노족 등은 우랄 어족에 속했으며, 예. 신채호 선생님은 이 흉노족이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졌다는 걸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 우랄 어족은 속했으며, 우랄 어족에 속했으며 한족, 묘족, 요족은 진화 어족에 속했다. 조선족은 다시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수 등으로 분화하였다. 예. 우리 조선 민족이 대단히 컸던 민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민족 분포상. 흉노족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흩어져서 돌골, 헝가리, 터키, 핀란드족이 되었다. 예,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 그래서 터키의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는 한국인의 선조와 우리 선조는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6.25가 발생해서 형제가 위험에 빠지니까 터키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6.25 때 터키군은
우리 한국인 여성들을 단 한 명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예. 같은 이 형제, 동포를 어떻게 그렇게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왔는데.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단 한 나라, 터키만이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도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들과 우리가 역사가 같아서 형제가 아니고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터키하고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터키가 삼성전자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아주겠습니까? 현대자동차를 얼마나 팔아주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터키 대통령하고 만나서 야, 너들하고 우리는 조상이 같아. 진짜 우리는 형제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그걸 부정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도 터키가 일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서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도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안 가르치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내용만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혼을 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맨날 우리가 무슨 삼국시대 이전부터 하면 한 2000번을 침략을 당했느니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터키가 우리하고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터키가 우리하고 같은 형제다. 그것이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립하려면은 환단고기가 이야기하는 우리 환국이 있었던 곳이 중앙아시아 여기였다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의 일부가 터키로 갔고 일부가 이렇게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조상을 갖는 겁니다. 예. 예. 명백한 근거들이 있는데도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 예.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기원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몽고 사막 발원설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 곳이 인류의 발원지인지 그 시비가 가려지지 못하고 있다. 예.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인류가 여기서 시작을 했거나 여기서 파미르 고원 여기서 시작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사실은 신인류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채호 선생님은 이미 1930년대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신채호 선생님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운동 하느냐고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예? 맨날 일본놈에 쫓겨서 여기서 저기 다니시는 분이 자료를 그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신채호 선생님 때에 비하면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진짜 복에 겨운 겁니다. 예? 자료가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 때도 이렇게 이미 인류의 기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신채호 선생님을 조금만 인정한다면 그 환단고기를 어떻게 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복에 겨운 사람들이고
이병도의 제자들, 신석후의 제자들, 김원용의 제자들이 학문 카르텔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학문 카르텔 딱 만들어서 어디에 있던 역사학과 교수들은 어디에 있던 이 사람들 카르텔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뭐 전남대학교에 있던 어느 대학교에 있던 이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석박사도 못 받고 더군다나 연구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익이 한국 역사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도 신치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도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연구하면은 대학교 쫓겨나야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입니까?